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어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내각 후보자들 중에 낙마자가 나온다면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마 내일쯤 종합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먼저 우상호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보고요. 이제 한두 번 정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심들을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또 후보자도 있고 그것이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쭉 제기된 문제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청문회에서 이거 좀 종합 보고 드리고 그러면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뭐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자, 윤기찬 부위원장,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지명 철회를 하게 될지 아니면 자진 사퇴를 설득하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임명을 할지 이게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물소대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17년 성남시장 시절에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물소대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다. 한꺼번에 건너가야 된다. 한 마리씩 건너가면 다 피해를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5일 동안에 그 많은 청문 대상 후보자들 청문회를 다 해버렸잖아요. 뭐 저작전일 수는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약한 물소 같은 경우에 그 부분 또는 표적이 된 물소의 경우에는 그거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저렇게 해서 일부 그 좀 가려진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강선우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목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진숙 후보의 경우에는 청문 태도를 보면 이 부분은 사실 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나 기본적인 소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고 더군다나 논문 관련해서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판단의 영역이지만 그 논문 관련돼서 분명히 희생양이 생기잖아요. 본인이 지도했던 학생이 희생양이 되는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과연 교육자의 태도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거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본인 소명을 다 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일부.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본인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애당초 보좌진에 대해서 일괄적인 사과로 끝났으면 모르는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저거를 만약에 저런 사태를 묵과한다. 대통령께서 저걸 인정하신다 하면 갑질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는 인사권자에 대해서 소명 과정에서 또는 검증 과정에서 거짓말한 부분도 넘어가는 꼴이 돼서 저는 지명 철회로 대통령이 정리하지 않을까. 자진 사퇴의 경우에도 이건 맞지 않아요. 지명 철회함으로써 그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이런 하나의 사례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도 했었죠. 그 발언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사실 여러 가지 갑질 의혹에 최근에 제기됐던 의혹은 병원 갑질 의혹입니다. 2023년 7월 26일에 입원한 가족 면회를 이어서 한 병원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병문안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또 폭로가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2023년 7월이라고 하는 시점은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뒤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코로나 변이가 또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갑질의 가장 전형적인 태도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난 장면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신의 국회 보좌진들에게 했던 갑질에 더해서 지금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건에 대해서 국무위원 후보자인 정은경 후보자도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그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해서 법적 지침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죠. 지금 임명이 됐나요? 아마? 됐습니다. 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죠. 모든 갑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청문회 공식석상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동료 국무위원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부처 내에서도 영이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지명철회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명 논란이 됐던 후보자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던 정은경 후보자인데요. 어제 청문회가 자정까지 계속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뒤덮을 때 국민은 불안에 떨며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줄 뒤에서 누군가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면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이러스 헌터라고 불리던 후보자, 남편은 팬데믹 개미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남편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그 시기에도 주식을 사모았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어쨌든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 주식 거래를 많이 했고 또 코로나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고 이게 해서 돈을 번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뭐 남편과 그런 정보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팔지 않았다라는 게 해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분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2년 전에 이미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쉽게 말해서 정보 얻어가지고 확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보유 액수도 뭐 6,200만 원 정도입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그게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낙마를 할 정도의 사안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저 부분 관련해서 하나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예. 그 창해 에탄올인가요? 그 네. 부분 관련돼서 그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은경 후보자가 그 받지 않은 이유를 창해 에탄올이 주정에서 사업 목적을 이 손소독제로 바꾸는 것을 몰랐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 목적을 바꾸게 되면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니 본인 배우자가 주주인데 주주총회 열리는 사실 그다음에 거기서 뭐가 의논되는지를 당연히 통보받잖아요. 근데 몰랐다고 하는 부분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은경 후보자가 반드시 사후라도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리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이제 물소대 전략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지율이 지금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높은 잘하고 있다 64%의 지지율을 근거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안 시켜도 되겠네.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명의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명 다 어떤 낙마를 권유하는 시키는 그걸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두 가지 선택지를 다 고민은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실상의 인사청문회 상황실장을 맡았다고 할 수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봤고 본인의 소명과 해명 내용을 지켜봤지만 아직 논란이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후보자들이 일부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현실을 그냥 덮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다소 다른 정무 판단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다 모두 낙마가 단 1인도 없이 가기는 조금 힘들다는 기류를 좀 넌지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요. 다만 지지율이라는 건 또 여러 변수에 따라서 출렁일 수도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는 부분을 계속 순항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좀 모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단을,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내일쯤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